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11월에 우리가 그냥 저점에 사모아도 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 추석에 폭염이 왔습니다. 사실 추석 정도 되면은 날씨가 조금 추워져야 되는데 추석에 거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죠. 그래서 9월부터 폭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9월은 전국 평균 기온이 24.7도로 평년이 한 20도쯤 됐는데 약 4.2도가 높아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이 정도로 더울 리가 없는데 올해 너무나도 더웠다라는 거죠. 폭염 일수는 평년이 0.2일보다 많은 6일이나 이어졌고요. 열대야 일수는 평년 0.1일의 4배 수준인 4.3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서울과 서산, 강화, 이천, 보은, 고산, 장수 등 7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9월에 폭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원래 좀 시원한 날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더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까지 연간 열대야 일수는 24.5일로 평년이 6.6일인데 비해서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9월이 너무나도 더웠다는 거죠. 올해가 유독 더웠고 유독 길게 더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덥냐? 사실 날씨에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길게 덥지 않고요. 그냥 짧게 덥지 않습니다. 이번에 9월까지 더웠던 이유는 바로 네, 라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천연가스 얘기를 할 때 라니냐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를 두고 다가오는 겨울에 지독한 한파를 예고하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 또 한순간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다가 10월 중순까지 덥다가 갑자기 10월이 말이 되면서 이렇게 추워지는 모습을 보고 아, 겨울에 너무나도 춥겠는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라니냐 때문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국내에선 9월에서 10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게 되며 늦더위가 이어지며 9월 폭염이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여름이 원래 8월이나 9월 초에 끝나야 되는데 9월에서 10월까지 여름이 보통 이어진다는 거예요. 라니냐가 생기면. 왜 생기는데요? 왜 9월, 10월까지 더워지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라니냐가 발생하면 9월, 10월까지 여름이 길어진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이 길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니냐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평년 7.6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는 다음 달이 지나면 12월 기온은 1.1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날씨가 빠르게 추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동아시아로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니냐가 지금 시작됐다는 걸 우리 여름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데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라니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오세아니아, 동남아 이렇게 아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평양 여기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어느 바람을 따라가냐? 이런 바람을 따라갑니다. 이걸 무역풍이라 부르고요.
자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물을 본다고 했을 때 햇빛을 받는 위쪽 물은 따뜻합니다. 근데 햇빛을 받지 못하는 아래쪽 물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갑고요. 햇빛을 받는 위쪽 물은 따뜻해요. 그래서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위쪽 물이 바람이 슉 불면은 바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따뜻한 물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은 요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따뜻한 물이 왼쪽에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면은 밑에 있던 차가운 물이 이 빈 공간을 채우러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차가운 물이 채워주고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바람 따라 가게 되고 이 과정이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라니냐란 뭐냐? 이 무역풍이 너무 세게 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원래는 한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될 따뜻한 물이 이렇게 간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한 요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이 여기에 훨씬 많이 몰리게 되고요. 차가운 물이 여기로 훨씬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은 훨씬 많이 올라오고 따뜻한 물은 훨씬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엄청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온 상태. 이렇게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엄청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더위가 오래 가는 거고, 이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면은 여기에 차가운 물이 엄청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겨울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국지성 후 여름이 강했던 이유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러니까 라니냐가 와서 이 따뜻한 물이 여기에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더웠구나, 여름이 좀 길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라니냐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대한민국의 변화,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물이 여기에 몰린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라니냐 때문에 고수온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10월 5일에서 11일 남해안 수온이 24.2도로 평년 약 지금부터 30년 동안의 평균 온도가 22도 정도였는데 2.2도가 높았다라는 거죠. 지금쯤이면 22도 정도에서 21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24도더라. 수온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왜? 라니냐가 뜨거운 물을 너무 몰아놔서 뜨거운 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수온이 빠르게 못 내려가는 겁니다. 동해안은 23도, 서해안은 23.1도로 각 평년보다 1.8도, 1.9도, 역시나 2도 정도씩 높습니다. 올해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역대 최장인 71일간 이어져 양식 어업 피해도 컸고 평년 대비 2도 이상 수온이 변동할 때 원래 특보 발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도 이상 평년보다 높았던 시기가 71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고수온이 그러면 지금 발생했다는 거고, 이 고수온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수산물 수급 그리고 양식어업에 피해가 커지겠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수온이 이어졌으니까 라니냐로 인한 고수온, 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업의 피해입니다. 아니 고수온이 오면은 왜 양식어업에 피해가 오죠?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바지락, 굴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깊은 바닷속에 없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속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몰려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산물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산소는 넘칠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럼 그 산소를 어떻게 채워줘야 돼요? 아래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고수온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 따뜻한 물이 아래 차가운 물과 제대로 섞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아래에 있는 신선한 산소가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뜻이고, 아래에 신선하고 영양분 많은 물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위에서 자라는 흔히 얘기하는 양식어업이라든가 수산물들이 제대로 산소도 못 먹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영양분도 못 먹고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라니냐가 발생하고 그 라니냐로 고수온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온이 높다 보니까 그 뜻은 아래 찬물이 못 올라왔다는 거고, 찬물이 못 올라와서 산소랑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걸 먹지 못하는 수산물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지금 고수온까지만 팩트 체크된 거지 수산물까지는 팩트 체크가 안 됐죠. 그래서 수산물까지 팩트 체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이 굴철이고 바지락철이고 홍합철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굴이 단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양분이 없고 산소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고수온 때문에. 올해 출하를 앞둔 굴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며 굴이 통통하게 살이 차올라야 하는 시기인데 집단 폐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예요? 집단 폐사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왜 죽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통영을 비롯해 거제, 고성 등 남해안 대부분의 굴 양식장이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은 50에서 80%가 넘게 굴이 폐사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아까 남해안이 몇 도라 그랬죠? 예, 아까 24도라 그랬죠? 상당히 높은 수온입니다. 올여름 몇 달간 이어진 고수온에 최근 산소 부족 물 덩어리까지 발생하며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라나다 죽어버린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폐사한 굴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수확철 어민들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기존의 2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캐는데 에너지를 이미 한번 들였을 거고요. 캐고 난 다음에 열었는데 폐사했죠. 그럼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버리는데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손해만 보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양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라니냐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지락은요. 세계 5대 갯벌인 서산 가로림만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에 어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계된 피해 면적은 673헥타르로 축구장 900개 넓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가로림만 일대 전체 바지락 양식장 면적이 861헥타르 정도라면은 약 78%,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하반기에 모든 바지락이 폐사해 수확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니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라는 거죠. 아, 진짜 고수온이 수산물에 대한 폐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올해 집단 폐사 원인은 저염분이 아닌 고수온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바지락 양식장의 적정 수온은 최저 15도에서 최고 12도 안팎인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22도가 아니죠. 아까 뭐 23도, 24도 쭉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들 자라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지락도 굴도 폐사인 거 알겠는데요. 진짜 우리가 문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김입니다. 고수온 영향으로 김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납니다. 이 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먹는 김이죠.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최근 수출이 급증해 바다의 반도체다라고 불리는 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가 올해 뭐라 불렸냐면 검은 반도체다라고 불러서 김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그만큼 많이 팔려서 올랐습니다. 왜 많이 팔렸는지는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그 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뭘 해 잘못하면 생산량이 부족하겠다 싶은 거죠.
여름철 고수온 특보가 71일 지속되면서 9월 초중순부터 시작돼야 될 김 채묘 작업이 9월 말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라는 게 원래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생산이 진도의 경우 채묘 예상 시기가 원래 9월 19일이었지만 올해는 10월 3일로 2주가량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산 시기 자체가 늦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고수온 특보가 길어야 50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71일. 그러니까 50% 정도 고수온 특보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바다에 키우는 김은 양식장에서 김의 씨를 양식 김발에 붙이는 채묘를 한 뒤 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자를 붙여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식을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종자를 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가 물이 너무 따뜻하면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온이 갑자기 급변하면은 종자가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뭐다? 따뜻하면 녹아버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처럼 고수온이 지속되면은 김은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원 관계자는 가을철 이후 수온이 정체되거나 내려가지 않으면 어린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김 생산은 10월에서 5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죠? 지금입니다. 특히 주 생산 시기는 12월에서 4월까지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넣어야 12월에 생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늦어지면은 이것도 늦어지고 다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을 누가 그렇게 먹는데요? 지금 김이 사실 부족한 거 알겠어요.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김을 누가 먹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누가 태국에서 김을 엄청 먹더라. 태국의 조미된 스낵 중 가염 스낵은 지난해 기준 약 275억 600만 바트더라. 이게 얼마냐면은 하나 기준 1조 80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뭐다? 조미된 스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37%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낵 중에서 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김은 모두 조미 가공 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밥에 넣어 먹는 게 아니라 김 스낵 가공식품 업체의 원료로 제공되는 마른 김 원초 또한 대부분 한국산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먹는 김의 대부분은 한국산인데 그게 밥에다 먹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의 용도인 조미구이김 및 김튀각이 태국 현지에서는 스낵으로 과자로 인식되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먹는 게 마치 우리가 먹는 포카칩이나 우리가 먹는 과자처럼 이 김 스낵을 씹어 먹는다. 근데 그 씹어 먹는 김에 대해서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미된 스낵의 시장 규모가 1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태국은 한국 김 원료를 수입하여 튀김 부각, 롤 형태의 스낵, 토핑 플레이크 등 그러니까 토핑 플레이크가 위에다 뿌리는 거죠. 밥을 비워 먹든 뭐든 어쨌든 뿌리는 김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후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아, 그렇구나. 태국에서 김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구나 확인했는데요. 뭐 태국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도네시아도 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조류 품목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1372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72만 달러면은 어느 수준입니까? 1372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16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지난 5년간 연평균 47%씩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전체 82%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해조류의 대부분은 82%가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뭐 남은 거 한 18% 정도 태국, 중국, 일본이 나눠 먹더라.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총 시장 규모는 2024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총 수산물 규모가 어느 수준이냐는 거예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산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거의 뭐 따지고 보자면 한 40조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8년 369억 1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민 1당, 그러니까 한 명당 수산물 평균 소비량이 6kg더라. 그 정도로 많이 먹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김 인기가 엄청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를 체감했던 게 언제냐면은 올해 4월이었습니다. 체감했나요? 예, 했습니다. 2024년 4월에 검은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었죠. 세계적인 K푸드 열풍과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의 인기에 힘입어 전남산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6,500만 달러보다 약 30% 가까이 성장한 1억 200만 달러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나왔고요. 김 수출액이 2억 2,715만 달러로 1년 새 56%, 말도 안 되는 성장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남산이 80% 가까이 된다는 소리고요.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김 부각뿐만 아니라 냉동 김밥이라든가 뭐 K푸드가 열풍을 타고 쌀도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에 대한 수요, 김에 대한 수출이 글로벌적으로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김과 연관돼 있는 김을 생산하는 CJ 시푸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CJ 시푸드 대표이사가 김의 글로벌 유행을 타고 수익성 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육 가공품, 어묵이죠. 김, 생선구이 등 수산물 식품을 생산해 CJ 제일제당에 CJ 시푸드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명가김도 CJ 시푸드가 생산을 하고요. 근데 왜 그러냐? CJ 제일제당이 CJ 시푸드를 2006년에 인수해 지분이 절반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CJ 시푸드의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5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몇 배? 예,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CJ 시푸드가 어떻게 보면 검은 반도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매출액으로 보면은 지금 뭐 38%가 어묵이고요. 유부가 뭐 7%, 기타가 12%인데 김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지금 이 CJ 시푸드가 매출을 내는 거에 절반 정도는 김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김이 성장하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김이 죽으면 기업이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이 성장함에 따라 수혜를 입었다. 그럼 언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라니냐 시기고 김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천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검은 반도체 때 올랐던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 시작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충분히 우리는 이 검은 반도체 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CJ 시푸드 관심 갖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HBM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저희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이거는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5일, 24일, 23일, 20일, 2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알아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